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봤으니까 우리가 앞에 예에서처럼 평균 연비가 16.5km였고 표준 편차가 1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표본 10개를 구해서 연비를 조사했더니 16km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과연 16.5km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자, 왜 16km면은 16.5km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표본 10개를 샘플 조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16.5km지만은 우리가 16km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오차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추정에서도 진짜 모수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모수 값과 관련된 구간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표준 연비가 16.5km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16.5km였지만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샘플이 조금 오차가 나서 16.4km 또는 16.6k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16.5km가 맞지만 우리가 샘플을 잘못 뽑아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귀무가설은 16.5km가 맞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대립가설, 양측 검정이면 아니다 또는 크다, 작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양측 검정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임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임계치는 양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요 뒤에 보시면 가운데 값이 16.5km/L라고 하는데 이 값이 만약에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즉 16.5km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 이거를 우리가 임계치라고 합니다. 요거를 임계치라고 하는데 요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95% 확률 값으로 여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16.5km인데 우리가 구한 샘플 값이 16.5km 이렇게 딱 나오면은 100%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16.4km, 16.3km, 16.2km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 값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6.5km라고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범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끝에까지 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임계치입니다. 자, 임계치를 계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쪽만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16km니까 좀 적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만 보면 자, 마이너스 1.96 걸음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게 귀무가설이 맞을 95%의 확률 범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정해서 실내 구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실내 구간은 평균을 구해서 평균으로부터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면 우리가 가설 검정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모수를 정해놓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95%를 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6.5km라고 나와야 되니까 16.5km/L가 우리의 검정 값입니다. 자, 그래서 16.5km에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두 걸음, 그죠? 1.96걸음만큼 요 안에 들어와야지만 95% 확률 범위가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두 걸음까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표준 오차, 그죠? 전체 데이터 개수분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요 표준 오차로 곱하기 1.96배만큼 해주면 여기까지가 우리 임계치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15.88이 값이 나오죠. 우리가 구한 값이 15.88 이내에 들어오면 16.5km가 맞는데 우리가 오차 범위가
에러가 나서 샘플을 잘못 뽑아서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다.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검정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무슨 말이냐면 Z값, 즉 전체로 표준화 시켰을 때 평균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느냐. 한 걸음 0.5걸음, 그죠? 한 걸음 0.5걸음, 합쳐서 1.5걸음. 그래서 1.5배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전체 평균이 우리가 16kg가 나왔는데 16km는 우리가 빼보면 0.5km/L가 나왔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 오차니까 1.5배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즉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1.5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이미 1.96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 계산값은 정규 분포를 띄워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몇 표준 편차냐면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1.96 표준 편차만큼까지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했으니까 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죠.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보면 차이가 없구나. 16.5km/L라고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확률 값으로 볼게요. 이 유의 확률 값으로 보면 위에 보면 요렇게 임계치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도 설정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이 통계량이 마이너스 1.581이 통계치로 확률 값으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0.057이 나왔습니다. 자, 0.057은 우리가 0.05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5.7%까지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양측 검정으로 하게 되면 0.11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쪽 합쳐주면 0.057, 0.057이니까 합쳐주면 0.114가 나옵니다. 통계치에서는 자동으로 요게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한쪽 값만 보면 안 되고 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준 요 값이 양측 검정은 되겠습니다. 자, 단측 검정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양측 검정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밸류 값을 요걸 다 더해줘야 되죠. 양쪽을. 그게 요 절대값의 의미니까. 자, 이 그림을 아까 전에 그림하고 다시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6.5km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죠? 이게 16.5km가 돼야 됩니다. 라고 가정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통계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요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기각 영역입니다. 요게 임계치입니다. 연비로 보면 15.88까지는 우리가 오류라고 보고, 즉 이 오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값이 들어오면 이 값들은 모두 다 뭐예요? 16.5km/L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요 안에 들어오는 값입니다. 이 기준값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T값은 1.96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자, 요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Z값이네요. 참, Z로 계산했으니까 Z값은 우리 1.96만큼. 그 다음에 알파로 보면, 유의 확률로 보면 요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0.025입니다. 자, 왜냐면 이쪽이 0.025고 이쪽이 0.025인데 우리가 양측 검정할 때는 0.025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합쳐서 그냥 알파 값은 0.05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봤을 때 우리가 구한 평균 값은 16km였습니다. 16km였는데 이 값은 15.88보다 크죠. 이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계치로 보면 Z값으로 보면 1.581인데 우리가 두 발짝 이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적은 1.5걸음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11.4%. 실제로 보면 0.057인데 요만큼 거리니까 요만큼 거리를 요만큼 다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양측 검정이니까.
만약에 단축 검정이면 요 값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값이 뭐 곱하기 2를 해준다 만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통계 패키지에서는 양측 검정하면 자동으로 곱하기 2를 해준 값이 나오고요. 단측 검정이면 한쪽 방향의 값을 확률 값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요 값입니다. 0.05. 자, 그러면 이 p 값을 이제 해석해 줘야 되겠죠. 이 해석해 주는 게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기준이 50대 50,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찬성, 반대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해서 0.05를 기준으로 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통계적 가설은 그렇게 검증해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귀무가설이 맞을 거야 라고 출발을 합니다. 가설 검증이 그거라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귀무가설과 영구가설을 두 개를 세팅해 놓고 귀무가설, 영구가설 맞을 확률을 0.5, 0.5로 세팅해 주는 게 아니에요. 통계에서는. 그죠?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몇 퍼센트로 놓고 보나요? 95%로 놓고 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검증을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세운 이론과 기존에 세웠던 우리가 규칙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규칙이라는 거는 한번 깨기가 어렵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게 그게 귀무가설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됐죠. 근데 천동설이 깨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귀무가설을 깨서 영구가설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계에서 왜 95%를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로 고정시켜 놓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95%로 이미 조정을 해서 놓고요. 만약에 16.5kg이 X값이 나왔으면 확률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 맞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한 평균값이 16.3 이렇게 나오면 이 확률값은 100%가 아니죠.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거리만큼의 확률값을 요만큼 계산해서 빼줍니다. 빼줘요. 자, 그러면 100%가 아니고 100% 마이너스 요만큼 빠지니까 요 거리가 뭐 70%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도 요 오차범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한 샘플이 오차범위가 존재하는데 16.5kg이 5km가 맞지만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샘플을 잘못 뽑아서 샘플을 뽑게 되면 16.5km가 맞지만 샘플이 우리가 뽑아지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6.5kg이죠. 5km지만 즉 모집단은 진짜 값은 16.5지만 샘플이 뽑는 과정에서 16.3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정도의 오차 범위 0.2km/L는 우리가 16.5km/L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오차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16.5km지만 실제로는 16.5km/L지만 우리가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또는 16.5km라고 5km/L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오차 범위, 허용 범위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값 많이 안 쓰고요. 요 확률 값을 대부분 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맞다. 여기가 확률 값이 P가 100이 되면 100% 맞다. 100%라는 말은 1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7입니다. 그래도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0.4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그러면 16.2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한 0.4가 되겠죠. 그러면 0.5보다 낮으니까 규모가설이 틀렸네요 라고 해석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규모 가설 검정에서의 키포인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 수준에서 0.5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요 정도까지 오면 0.057이 나왔다는 겁니다. 합쳐보면 0.1이죠. 그죠?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0.025가 나오니까 다시 0.025 합쳐서 0.5니까 이쪽으로 0.057이라는 말은 11.4%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가서 우리가 15.9km가 나오면 아마 이게 0.03 정도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합치면 여기가 아마 0.06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기준점 안에 있기 때문에 16.5km/L가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값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 P값 기준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0.05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P 밸류가 0.050만 돼도 귀무가설이 맞습니다. 자, 여기는 0.05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0.049가 나오면 귀무가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영구가설이 채택돼서 우리가 구한 값, 즉 이 자동차의 평균 리턴은 16.5km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P-밸류 값이 0.050까지만 되더라도 16.5km가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통계적인 말을 의미하고 확률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통계적 확률 수치에 의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확률 값이 0.05, 0.049인데 어떤 거는 귀무가설이 채택됐다 그러고 어떤 거는 영구가설이 채택됐다 그러고, 그저 변화가 심하죠. 요 커트라인 기준에서 보면. 자,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계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 분포를 사용해야 되고요. 표준 편차, 우리가 표본에 구한 표준 편차인 1.5를 우리가 기준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T값은 1.96이 아니고 1.984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임계치는 쭉 계산해주면 요번에 16.2km가 나왔네요. 그죠? 16.2km. 검정 통계량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3.33이 나왔네요. 이 기준, T 기준이 마이너스 1.984인데 이 기준보다 훨씬 얘가 높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보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0.004입니다. 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다는 말은 귀무가설이 맞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보실게요. 임계치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n의 값, 통계의 값, 즉 표본의 값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표본을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한 표본 통계치로 100개를 구한 값으로 보면 우리가 구한 평균이 16.5km라고 보면 실제로는 요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 기준점을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확률로 0.025만큼 나와야 되는데 0.05가 되려고 그러면 0.002 합치면 0.004 요걸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들어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16.5km 였다면 만약에 이 값이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6.5km 라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을 때
16km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0.004%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0.004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구한 모집단이 만약에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16.5km가 맞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겠죠. 당연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이게 16.5km라면 우리가 구한 이 표본의 값이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1부터 시작해서 0.05 사이에 들어와야지만 여기서 뽑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뽑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에 가까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안 뽑았다는 겁니다. 즉 모집단이 16.5km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뽑혔으니까,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뽑았으니까 우리가 구한 이 16.5km에서 뽑았을 리가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귀무가설이 아니다. 즉 다른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연비는 16.5km가 아니고 16km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또 존재하겠지만은 16.5km가 아니고 16.5km보다 작은 값입니다. 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가설 검정은 중요한 게 귀무가설, 연구가설을 세팅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통계에서는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만 보고 계산을 해줍니다. 연구가설을 보는 게 아니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값을 구해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95%라고 세팅을 해놓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커트라인은 95%가 아니고 0.05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를 100으로 놓고 보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100은 요 기준입니다. 요 가운데 평균이 100이 되고요.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확률값이 줄어들어서 요쪽 커트라인이 0.05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95%지만은 실제로 유의수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 기준점이 0.0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0.05 기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렸습니다. 연구가설이 이제 맞습니다. 0.05보다 큰 확률값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세팅한 귀무가설이 여전히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